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영수회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냥 상식 수준에서요. 야당 현실 큰데 영수회담 하나 뭐 여당 내부에도 그렇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왜 대통령은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일까? 일단 제가 딱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건 1대1로 저 사람하고 못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싫은 게 아닌가. 그거 정도 그렇게 분석하시죠? 저는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면 예. 그 이재명 대 윤석열로 전국 구도가 갈 것이다라고 예. 다 예측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예. 지금 보면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김건희, 예. 그리고 김건희 대 김혜경, 예. 뭐 여러 구도의 포석이 막 놓아지고 예. 있는 거다. 예. 예.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김건희 대 김혜경은 덩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덩치가? 부분, 네, 이 부분은 예. 아주 엉뚱하게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입을 통해서 이 얘기를 예. 듣게 되는데 예. 그게 조 의원입니다. 조모 의원, 시대 정신에 예. 그분이 뭐 예. 네. 저도 기사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부인들끼리 퉁치자 이런 얘기가 돌아 나와서 제가 예. 이를테면 그분이 그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예. 그분 나름의 정보를 얻은 결과일 것이다. 예. 근데 그분은 정보를 주로 제가 보기에는 국힘 쪽 주변에서 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뭐 그분이 갑자기 조 의원이라고 예. 하죠. 예, 그 조모 의원이 김건희 관련한 특검 관련해서 예.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반대의 이유 중에 방금 하나가 말씀하신 그 조 의원 말씀입니다. 네. 예. 그 반대 이유 중에 하나가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다 했는데 나온 예. 게 없지 않냐 예.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요 얘기는 예. 국힘 쪽 패널들이 예. 그 그렇죠. 김건희 주요 논리입니다. 특검법만 예. 나오면 하나같이 나오는 예. 주요 방어 예.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 보면 예. 총장이 누구였냐를 대비해 보면 예. 그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건 어제도 이 시간에서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네. 그 문제를 정리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예.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예. 그런 그 영부인데 예. 뭐 당대표 사모 예. 뭐 이런 구도로 퉁쳐서 김건희 특검법을 넘어가려는 시도가 어디선간 있겠구나. 예. 네, 본인은 그런 의도로 그런 건 아니고. 예, 의도는 안 했지만, 근데 저는 그 논리 자체가 좀 뜨악했어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어떤 위상과 김혜경 여사의 정치적 위상과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 그걸 어떤 퉁치고 넘어가자의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니까요. 예,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1대1은 그런 모양새는 만들기 싫다. 이거 같고요. 예, 그 인식은 예. 사실은 대선 때도 나타났습니다. 예. 대선 때 1대1 토론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게 좀 묘한 건데 대장동과 관련하여 끝장 토론, 1대1 토론을 하자가 처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걸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거부합니다. 거부 이유가 범죄자하고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요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계속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 아까 박지원 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워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한다 이 말씀을 좀 세게 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무서워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상대가 만만치 않다 이 얘기입니다. 뭐 부담스럽다는 그거는 뭐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그 무서워한다는 표현을 쓸 때 그건 뭐 과장된 거고 부담스러운 존재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스타일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수용적인 태도, 그다음에 그 태도를 중시하는 분이라.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지난번에 뭐 한덕수 총리도 만나고 여러 명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자기 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그래서 만나서 득볼 게 사실은 없다 내용상으로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곁다리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는 것이 싫은 거다 도저히 이렇게 봅니다. 봐줄 수 없다 그거는.
네, 예. 그거는 그래서 원내대표라도 묶어서 하겠다. 뭐 이런 이렇게 그렇죠. 차선이 안 할 수는 없다. 지금 안 할 수는 없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것 같죠? 네, 하는데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1대1이 돼야 돼요.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n분의 1이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 대 국회 여러 명. 지금 모양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원내대표와 대표 당신 묶어서 하자 해도 받아야 되는 받아야죠. 예, 받아야죠. 네, 그건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거기다 무슨 자존심 싸움하고 할 시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건 예. 이재명 대표가 실용적인 사람이라 예. 당연히 받을 것 같은데. 원내대표 나가서 또 어떤 원내 얘기하고 하면 더 좋죠, 뭐. 네. 예, 뭐 정치적 어떤 자존심 싸움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만남 가지고 자존심 그러니까요. 싸움하면 예. 국민 보시기에는 보기 싫어요. 안 예뻐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 분석가들은 특히 어떤 친야적 분석가들은 이재명 대표는 사정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고 네. 예? 이준석 전 대표 여당에는 징계를 통해서 잡으려 한다.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우선 저는 네. 마인드를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대선 전에 이 자리에서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예. 검찰 독재 국가가 될 우려가 크다. 예. 그래서 군부는 예. 사실은 군부는 뭐 DJ를 잡을 때 예. 현해탄에서 빠뜨리려고 예. 그러고 그러니까 미군 헬리콥터가 예. 구하고 예. 그 장면은 누가 봐도 아주 이게 명확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예. 검찰 독재가 된다면 그건 법기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 일반 대중이 본질을 알기까지 시간이 예. 걸려서 이게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얘기 예. 나눴던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 내부건 예. 아니면 국민의힘 외부건 예. 정적을 제거하는 특수부 검사식 방식이 관철되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특수부 검찰이 수사할 때 보면 기획 딱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별건으로라도 타겟은 반드시 예. 문제를 해서 법적인 예. 책임을 묻잖아요. 예.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간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대장동에서 돈 먹었을 거야 누군가 예.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돈 먹은 게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 털어서 먹은 사람 일부를 잡아넣고 예.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백현동, 예.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성남 FC. 예. 그러다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예. 그래서 태산명동 서일필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특검을 하자 그러면 할까요? 국민의힘이 할 생각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나올 게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장동을 2018년부터 검경이 뒤졌거든요. 예. 그래서 1차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대장동 특검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냐 하면 거기 박영수란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는 대통령과의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연결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렇고 김만배와 예. 관계 때문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예를 들면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까먹어서 그런데 김만배 씨 누나가 예. 대통령 그랬었죠. 부친의 집을 사줄 확률은 예. 정말 그 확률은 우연히 사줄 확률은 매우 낮다. 집을 사줄 확률은 샀으니까요. 우연히 사줄 확률. 네, 우연히. 예, 우연히 네, 그래서 그 말씀이죠. 예. 네, 그 관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를 부산 저축은행 그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도 예.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대장동은.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네. 그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특검이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말입니다. 민주당은 뭐 일단은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요. 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과정에 조모 의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조모 의원을 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별로 대중적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어떤 태도를 말씀하시죠?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는지 예, 그건 예. 그럴 것 같고 그게 예.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사석에서는 사실은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사석에서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원님들이 말이에요. 네. 대응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응을 왜 하나 저 같으면 차라리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왜 이걸 퉁치면 안 되는지 네, 설명하는 거죠. 왜 이것이 수평 비교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조정훈 의원의 어떤 논리를 좀 논박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정서적으로 자꾸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예. 언론이 그걸 강조해서 쓴 거죠. 그런가요? 네,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이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의 일부로서 뭐 저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예. 그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얘기를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래요? 강조점이 다른. 그러니까 그 수평 비교를 잘못하면 굉장한 오류가 되거든요. 항상. 네, 그럼요. 수평 비교를 잘못하면 이 논쟁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비유거든요. 비유 제가 보기엔 그 비유를 교묘하게 틀면 정말 그 현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유를 깜냥이 안 된 어떤 두 사안을 수평 비교한다든지 혹은 그런 그 비교의 어떤 그 본질과 어울리지 않는 비교를 갖다 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한다든지 그게 전부 제 보기엔 왜곡이거든요. 그게 왜곡에 잘 쓰이는 동원되는 왜곡의 수법인데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잡아넣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이 절대로 정치 못한다. 이런 정서가 작동하고 뽑아내야 된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이제 당장 영수회담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뭐 가야 한다 말아야 된다 뭐 가는 게 지금 과연 저렇게 적절하냐 뭐 특검 얘기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간다는데 뭐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정이 보면 영국 갔다가 미국 왔다가 캐나다 가잖아요. 그럼 대서양을 도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재임 기간에. 특히 영부인은 더 못 가실 수 있는데 이번에 가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반드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발행과는 달리. 우려는 뭔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영국에 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무슨 보석을 찰 것인가. 찰 것인가 안 찰 것인가. 차시겠죠. 그 문제가 되는데 차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식의 선이 우리 사회에서는 깨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안 찬다고 봅니다. 그냥 중소기업에서 샀다는 것을 찰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제 말씀은 이런 걸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그거는, 어떤 뭐 세간의 궁금한 거리죠. 그러면 그거는 핀트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행보가 계속 떠올리게 하죠. 그때 그 보석들은 어떻게 된 거야? 빌린 거야? 아니면 재산신고 누락한 거야? 뭐 중소기업에서 샀다는 건 어느 중소기업이야? 이런 생각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가는 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땐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미 뭐 간다고 결정했으니 바라보기가 좀 조마조마하잖아요. 게다가 영국 정부도 좀 이상한 게요. 바이든에 대해서만 그 미국 국적기 타도 되고 또 다른 경호하는 거 허락하고 나머지 정상들은 가능하면 상업기 타고 와라.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니 영국 정부가 왜 그럴까요? 그거 관리를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면 그 상업기를 타고 오는 게 관리가 편해요? 원활하죠. 그래서 심지어 경호도 각국 정상들이 10여 명 정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버스에 태워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호의 편의성 뭐 이런 걸 해버린다 이거죠? 편의성이죠. 근데 참 그렇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약간 하대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바이든은 왜 그럼 특별 경호를 하냐고 누군가 물었더니 바이든은 표적이 될 수 있다 테러에. 이게 답변이에요. 약간 기분 왜냐하면 이게 조문을 해주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뭐 우리가 뭐 어떤 협상이 아니면 뭐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우를 차려주러 하는데 예우엔 예우로 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 정서에는 엄청 안 맞는 반응이죠. 예, 영국의 반응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앵글로색슨 뭐 어쩌고 우대 어쩌고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는 근데 그런 뭐 미국만 상황이죠. 그렇다니까 그거에 또 다 적용시키도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미국만 바이든만. 그래서 미국-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썩 좋을 네. 일은 아니죠, 국민으로서. 그 예우 못 받는 부분은 정말 약간 그런다고 이제 뭐 따지고 그걸 기분 나빠 뭐 이러기도 뭐하지만 그렇죠. 이러기도 관원상제니까 예. 그러기도 뭐한데 어쨌든 꼭 불쾌한 그렇게 일이죠. 저 대우 받으면서 꼭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속으로 예. 들 것 같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장례식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장례식은 정말 그 엄숙하고 예. 정중하고 조용해야 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예. 그 김건희 여사 동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조마조마 같습니다. 예. 조마조마. 예. 무슨 어떤 본질이 아닌 부분이 화제가 될까 뭐 이런 부분 말씀이시죠? 실수가 나오면 어떡하나 예. 이런 거고 그 개인 일정을 또 하면 어떡하나 예. 등등의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보수 패널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특히나. 더 걱정하겠죠. 왜냐하면 그게 어떤 지지율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건 뭐 그건 보편적인 분석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보수 쪽에는 더 어떤 우려할 수 있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바라는 분도 있죠. 뭐 그 지지 야당 정치인들 중에 바라는 분도 실수를 예 아니 뭐 그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자꾸 등장하는 거를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예. 뭐 야당 정치인들 중에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여쭤보면 바라는 분도 있더라고. 자꾸 나와야 된다고. 그 바라기 전에 네.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야무지게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야무지게. 이게 본질이죠. 예. 그래서 그 특검 얘기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여론의 향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정말로 여론이 예를 들어서 더 압도적으로 흐르면 특검을 여당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예, 많은 그렇겠죠. 부분 홍보를 예.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DJ, 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근데 사실 DJ는 할 말이 없어요. 정권 재창출을 어려운 가운데 해낸 분이기 때문에 예. 성공한 대통령이세요. 예. 근데 두 번은 정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돌아보면 변곡점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이 실수를 했구나. 예.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예. 이런 결과가 안 예. 났을 텐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 그런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쫓아내는 과정은 예. 만약에 제가 예. 그쪽에 몸담고 있으면 글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준석 대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명으로. 네, 제명을 통해서 추출할 것이다. 예, 제명이든 뭐든 예. 축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축출의 방법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이 윤리위 제명이죠. 제명이겠죠. 그런데 그게 가장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깔끔한 것이고 네,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그 기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그것도 단순하고 예. 거기도 의사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제가 예.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체리 따봉으로 발려진 체리 예. 따봉을 보낸 분의 마음이 예. 그런 거였는데 예. 빨리 제명해라 예. 였는데 정치인들은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우회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할지 예. 모르니 등등 여러 가지 예. 복잡한 생각을. 예. 그런데 사실은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명확한 거예요. 예. 다시 선거에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은 총선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해관계가 약간 다르군요.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그러니까 잘못된 점이 있었다. 예. 그래서 복잡해진 거죠, 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체리따몽의 그 마음을 이제 글로 직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인지하기 시작한 인지하고 거죠. 그런데 거의 몇 명이 인지했냐가 예. 중요하죠. 예. 지금 주류 다수파가 이제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이 쓴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보는데 그 그거밖에 지점, 대안이 없다 이제. 네, 그 지점이 예. 제가
제가 몸담았던 우리 정당의 예. 정부가 예를 들면 성공하지 못하는 변곡점에 서 있는 거다. 예. 저 그렇게 이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오늘 본 기사 중에 눈길을 끌었던 하나 기사가 전 대통령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선호도 보셨어요? 네, 기사? 네, 봤습니다. 1위가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예. 이 3%가 늦은 오차범위 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뒤따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 얻으셔서 그래요. 어떻게 원래 예.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거의 예. 뭐 35%에서 40%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그걸 가져왔다 이 대통령이 말씀. 15%를 얻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두 분의 합계는 40%가 훨씬 넘고 그 분석이라 이거죠. 예, 거기에 DJ가 15% 정도예요. 그러니까 DJ를 문재인 대통령이 앞지른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 대통령이시니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 전 그게 좀 놀라웠고 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대통령인데 아직 이렇게 그 순위가 높다는데 또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저는 어떻게 단단한 지지층이 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른바 보수 세력의 대통령들이 너무나 하자들이 많았던 분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호감도 그게 단단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높은 순위에 올랐었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만 따져보면 보수의 어떤 대통령들이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보수의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냐. 예. 보수에서 국부로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은 예. 반독주의 상징으로 하야하셨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 예. 두 분은 그래서요. 둘 다 감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내세울 대통령이 없다는 보수의 게. 대통령이. 예. 그래서 보수의 가장 왜냐하면 큰 김영삼 대통령은 또 트라우마입니다. 완전한 보수라고 하기도 또 하기 어려운데 예. 거기는 IMF를 초래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그래서 순위에 가리키는 방향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예.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자부심을 가져요. 예. 하나는 우리의 대통령들은 예. 다 건재하시다. 예. 예. 그리고 국민들이 좋아하신다. 예. 끝나고 나서도 예. 그거. 예. 그렇습니다. 저 딱 보고 저는 뭐지 하고 제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DJ보다 어떤 위에 있다는. 왜냐하면 DJ는 그래도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대통령인데. 네, 저는 DJ가 대통령이라는 직함에 가장 어울렸고 성과가 분명한 성과와 가장 큰 가치관이 일을 한 있었고. 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호불호를 따라서 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라서 예, 예. 객관적인 상황에서 분명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 가장 강한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을 네, 했고 네, 지도자세요. 또 성과도 있었다.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보다 왜냐면 이게 정권을 잃은 대통령인데 그 위에 나오는 게 좀 뭐지 이 분석 이거는 근데 한번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저는 뭐 최근이라서 기억의 효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DJ가 예. 사실 DJ처럼 보수 세력에 의해서 빨갱이로 예. 무슨 거짓말쟁이로 권력의 화신으로 예. 매도된 대통령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다 그래도 DJ가 당한 그 긴 역사에 비하면 짧거든요. 역사가 긴 거요? 예. 네, 그래서 DJ에 대해서는 정말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까 조 누구요? 조 누구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요? 조현천 예. 전 기무사령관. 예. 그분이 예. 조현천. 네. 예. 그분은 그 촛불 집회 때 예. 소위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예. 의혹을 받는 분이라 그 이거죠. 의혹의 예. 중심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사를 진행했는데 예. 조현천 님이 예. 외국으로 가서 안 오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된 건입니다. 예, 이 그랬었죠. 수사를 예. 중단했던 분이 지금 특수부 검사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예. 들어와서 조사받겠다. 그래서 그런 거꾸로. 상황이에요? 예, 거꾸로 제가 몰랐습니다. 이거. 예.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을 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예. 그런 식으로 크게 무슨 내란 음모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고 예. 해서 윤석열 정부의 TF팀이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조현천을 면죄부를 주고 지금 다른 사건을 키우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 그래서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 관련 TF가 구성됐고 예. 송영무 TF가 구속된 건 팩트입니까? 아니면 네, 팩트로. 아, 그래요? 아니 이게 팩트인지 모르는 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어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전 정권 적폐청산 뭐 예. 그런 큰 의미의 TF에서 이 사안을 다룬다. 이런 예. 보도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검찰 수사의 방향성이 말입니다. 네. 너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정말 호불호를 다 떠나서 전 정권의 정책적 판단을 저렇게 법리적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막 그것도 한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뒤집으려 그러는 상황이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요.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를 그건 나중이고 예. 지금 나중에 그 정치가요. 많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예. 이러면은 어떡하지가 보이는데 사실은 어떻게 몸 남는 보면 분들은 그게 안 보입니까? 네, 이게 군사 작전 하듯 혹은 검찰이 수사하듯 네. 밀어붙여야만 되는 게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자,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 수사의 어떤 방향이나 그 양태를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의 어떤 그 성격 규정이 가장 명확히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걸 뭐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쪽에 생각하더라도 검찰의 이 사정기관의 어떤 이 움직이는 양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도 이 정권으로 본인들을 인식하고 있고 보는 사람들도 이러이러한 정권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런 양태를 가장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어떤 사정정국의 어떤 양태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 DJ 죽이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예. 노무현 죽이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까먹어서 그렇지 예.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조사받은 일도 있으세요. 예. 까먹었죠. 저도. 예. 야당 대표인 시절에. 그러니까 그건 익숙하게 보는 풍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양상이 달라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50% 이상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게 법적 절차에 따라 한 거다 이렇게 예.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얘기하는 법 기술이 작동한 예. 결과라고 보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건 이거는 굉장한 무리수라서 제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의 변곡점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62%, 65%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건 사실은 누구나 불공정하다. 그리고 흔히 특검이 뭐 50% 넘는다 찬성이 꼭 그렇지도 않아요. 40% 특검도 있었고요. 그런데 특검 찬성률이 65%가 넘는 65% 내외가 되는 건 사실은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나 어떤 경찰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에 대해서는 덮고 지나가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야. 이런 전망이 절대적.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온 거고 요 얘기가 정확히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녹취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녹취록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요 내용 이렇게 갈 것을 암시하는.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가 된 녹취록 있잖아요. 법원에서 어디까지 발표해라 뭐라 막 그랬던 그 녹취록에 보면 그런 육성이 있어요. 여사의 육성이. 권력을 잡으면 알아서 움직인다. 요게 하나 있고 거기에 그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언론을 어떻게 하면 다 지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국힘이 답변하지 않는 사안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내용 말하지 않고요. 거기다 해명이 없죠. 그다음에 논문, 표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막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그렇죠. 상대방을 공격해요.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방탄이 안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기소됐잖아요. 그게 뭐가 방탄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공세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는 그 녹취록에 나왔던 두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까먹고 사람들은 넘어갈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성역시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집권 세력 내에서.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 후보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게 예. 사모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예. 영부인이면 더 하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